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75%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들은 굉장히 막 플러스가 되셨나요? 아니면 회복이 되셨나요? 라고 말씀드리면 어, 좀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예전부터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 상승은 정말 갑작스런 그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어떤 주식을 산다? 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계속 드렸죠. 그래서 환율이 많이 오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판다예요. 사실 제가 볼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악재가 막 뜨면서 디램에 대한 업황도 뜨고 했지만 그런 거 의미 없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냥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환차익 손해를 보기 싫어서 그냥 매도한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악재를 더하고 공매도로 뺄 때도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거지. 기업 전체 펀더멘탈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좀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는데 좀 과대 낙폭이다라는 건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매수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많이 오르지만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건 없어요. 지수가 좀 높아지는 부담감은 있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 지속적 외국인의 유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지수 상승은 강하게 견인될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일 수 있어요. 예전에 소형주가 상승을 많이 하고 이렇게 지수가 못 올랐을 때가 기억하실 건데 그 코스피 200을 보면 그렇죠. 코스피 200은 상대적으로 되게 약하니까. 근데 오늘은 코스피 200이 강하게 올라줬다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 대한 흐름이 중요하겠죠. 일단 코스피 보시면 단기적으로 저항대죠. 저항대였던 구간까지 올라왔죠. 보시면 종목별 올라온 건 분명 아니지만 하지만 그 오늘 캔들의 의미 코스피 봤을 때 캔들의 의미도 지속적 유입이라면 시장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도 강하진 않지만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지수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계좌는 분명 전부 안녕하시진 않을 거라고 봐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전체 상승감은 좋지만 빠질 땐 전체 빠졌지만 또 올라갈 땐 그렇지 않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아닌 것들은 이렇게 회복됐을 때 어느 정도 약손실이나 그 평단가 부분인 것들은 정리해서 섹터를 변경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 계속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물타기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물타기를 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서 좀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 빠지고 안 가는 종목만 계속 추가 비중 늘리시고 물타기 하시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좋지 않습니다. 회복이 더 더디고 수익을 가져가기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섹터 구성은 정말 요즘엔 같은 장에서는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렇게 지표가 됐던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사실은 그 중국발 악재로 좀 오전장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중국발 악재라고 보면 경제지표가 이제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로 중국 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장중에 뭐 1%, 1.5%, 2%까지 하락하는 모습 나왔지만 우리 장만 오른 게 아니라 전체 상승으로 전환이 됐죠.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자 보시면 이게 참 의아해요. 이게 내일도 장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당분간 좀 나을라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분명 수급은 중요하겠고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또 그동안 코스피에서 금융투자나 투신들 이런 아이들이 샀던 것을 또 차익 실현해서 던질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가지 못할 수는 있다라는 또 하나의 또 지표가 나올 수 있어요. 개인 매수가 붙고 만약에 그렇다, 개인의 매도가 나오고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또 장이 좋을 거라고 개인 매수가 많이 붙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더뎌지면 바로 또 방향은 바뀔 수 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인버스를 이것 때문에 또 하나의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보는 게, 코덱스 인버스 선물은 지수가 많이 밀리고 하락장에서 이렇게 수익이 극대화되는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좀 그 하락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면서 캔들을 정말 이평선을 떨구는 하락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 매수에 동참했던 것이 그 외국인의 기관은 매도가 포지션을 잡고 있고 개인이 오늘 수급을 다 받아갔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또 적지도 않아요. 근데 개인분들이 하락을 예견하고
인버스에 베팅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외인이나 기관은 인버스를 이용해서 올릴 수도 있다 라는 또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와 생각과 반대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문점은 인버스 두 배의 곱버스라 그러죠. 인꽃버스 이거를 왜 사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횡보를 하고 크게 밀리지 않고 밀려도 대응해도 되는데 하락에 베팅했다는 거죠, 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더 반등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어보고, 달러 선물 보면 여기도 또 답이 나와요. 보시면 우리가 봤던 달러 선물이죠. 선물로 저는 좀 많이 참고를 하는데, 선물도 중요한 금액대를 이탈한 거죠. 이탈하고 마감이 됐어요. 이탈하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 구간 때 이탈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 밑에 일부러 그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하락 모양이 나와주면 좋지 않겠나. 이미 하락으로 전환 틀었는데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으면 좋겠다죠. 좋겠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직 그 이격도 좀 벌어져 있죠. 그래서 하락에 좀 방향이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래서 인버스도 그렇고 달러 선물도 그렇고 시장에 그렇게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착된다는 거죠. 곱하기 말고 일반 인버스도 보시면 여기를 이탈했죠. 이탈했고 여기 구간 여기죠. 여기까지 봐도 충분히 하락.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을 빠르게 보면서 또 넘어갈 텐데, 이건 또 이제 또 새로 가져왔어요. 넷마블은 다 아실 거고, 자, 보시면 예전에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약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잡았던 거죠. 요때 손절 라인을 잡았었죠. 그래서 충분히 좀 브리핑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좀 오늘 좀 많이 밀리고 또 계속 했지만 또 이게 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구간대도 괜찮은 1차 매수 구간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당장은 아니고 여기 두 가지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11만 8천원에서 12만 3천원 인근에서 항상 매수가 유효하지 않겠는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봤을 때도 여기 바스 중간쯤 되겠죠. 중간쯤. 그래서 여기까지 상승 가고 눌린다면 차라리 눌림목 매수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조금 바닥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적 메리트는 분명히 있고, 분명히 넷마블도 이제 그 게임주도 메타버스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섹터도. 그래서 게임 섹터 잘 가는 것들 많이 있지만 이렇게 바닥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장이 또 만약에 밀리고 힘들어도 여기 11만 7천원 구간 아주 장기적으로 지켜왔던 이 금액대는 지켜줄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되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바로 깨짐과 동시에 손실로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최고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움직임 흐름 잘 지켜보면서 관심 종목 담아 놓으시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일신석재는 좀 많이 얘기 드렸던 종목이죠. 그 대북주 해서 여기 금액대 얘기 드리고, 여기 단기적 추세 얘기 드렸고, 지금 보시면 이미 좀 이렇게 이쪽에서도 언급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 금액대는 해볼 만한 금액대다 얘기 많이 드렸기 때문에 2,400원 손절 얘기 드렸죠. 400원 손절로 매수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보시면 아직까지 흐름 나쁘지 않게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게 맞고 좀 더 치유를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 쪽은 그렇게 약하진 않았어요. 계속. 그 다음에 오늘 또 두산 피어셀이 또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또 한번 또 분명히 얘기 드렸죠. 여기를 뚫어줘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지대를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 저항대를. 그래서 여기가 뚫어줘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 여기까지는 봤었죠. 여기 금액대에서 해보시라. 오늘도 사실은 조금 담아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어제도 그렇고 보시면 그랬는데 못 담으셨다 하더라도, 자 이제는 여기를 또 뚫었으니까 여기 금액대, 여기
한 53,000원 정도 여기 정도를 또 잡으시고 보시면 수익 가져갈 수 있답니다. 두산 비어셀은 그 수소 테마의 대장은 대장이 주예요.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자, 외국인의 급격한 매수가 포착되고 기관도 전혀 나쁘지 않은 흐름. 그래서 좀 돌파 매매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금액대 설정, 여기 금액대도 얘기 드렸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정해 보시고 손절 라인 잡으시면 이 추세를 보면서 대응할 수 있답니다. 추세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변동성이 심할 수 있어요. 심할 수 있고 빠져도 추세만큼 낙폭이 과대될 수 있긴 하지만 단기적 추세, 이 가파른 추세를 잘 지켜보시면서 여기 평단가 여기 그만 51,000원 구간, 53,000원 구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또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덱스터가 대표 메타버스 주죠. 오랫동안 좀 봐왔던 종목이고, 자, 여기 구간대 그 다음에 추세대 얘기 드렸고, 이게 기본적 추세긴 하지만 단기 추세는 가파르게 올려놔서 여기다 라고 해서 얘기 드렸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소량을 담아볼 수 있었겠다 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여기 추세를 적용받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여기 추세를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있죠. 항상 있어서 또 고점 때 만약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동반되지 않는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승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지지대 저항대에선 매도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원칙이긴 하고, 그렇지 않고 갖고 가고 싶더라도 분할적 매도로 가져가시고 대응하셔야 된다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추세가 또 올라가는 추세죠. 나쁘지 않게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상승 추세에 좀 이렇게 깊은 조정이 나와도 매수 유효한 섹터긴 해요. 그 메타버스 관련주는. 하지만 지금 너무 급격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버거우실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수했던 분은 이렇게 추천드렸던 금액대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일단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되, 전고점에선 일단 비중 축소는 좀 해나가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스텝을 제가 제일 처음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정확히 이 구간에 추천드려서 수익을 보신 분이 계시죠. 여기에서 4만원 종가 정도 시켜주는가를 체크하자 해서 여기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큰 상승이 나오고 요때 처음으로 좀 분할적 매도 관점을 드렸죠. 여기 구간에서 역시나 저항대니까 분할적 매도를 하면서 나머지 물량을 가져가면서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정말 급격하게 올랐죠.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요거 보시면 되겠죠. 여기 78,000원 구간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추세 전환이 돼가지고 여기 이탈 안 하면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 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혹여나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좀 여기 구간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평선 다 차트에 지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참고해 보시면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세를 바라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도 나쁘지 않죠. 메타버스 흐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관심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 부분만 이탈 안 하면 괜찮다는 거 공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아가 오늘 또 상승 많이 나왔는데, 기아를 가지고 온 이유도 여러 개 있죠. 제가 예전부터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던 구간이 여기 구간이고,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락을 예견하고 다 팔았었죠. 다 팔고 보지 않았었고, 여기 구간대에서 여기 구간에 욕심을 냈죠. 여기 막 다시 3중 바닥을 찍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지 않고 이렇게 장의 회복과 함께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상승이 밑다요. 그래서 사실은 늦었다 바닥에서 사지 못했다가 아니라 여기 구간대 회복했고, 여기 이평선 한 120선 정도 다 있는 부분인데,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또 괜찮습니다. 추가 상승 나온다 그러면 여기 84,600원 정도를, 손절이긴 하지만 손절이 아닌 섹터죠. 손절할 종목 섹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금액대를 지켜보면서 평단가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된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이 아무래도 또 좋게 견인될 수 있어요. 코스닥보다는. 그 중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정말 펀더멘탈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단기적 악재 무슨 가진 핑계로 눌렀던 종목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기아 이런 자동차 섹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 자동차 섹터 이런 것도 수급에 좀 이렇게 포착되고 있죠. 그래서 수급의 개선세가 눈에 띈다면 큰 상승 견인될 수 있다. 시장에 견인이 된다면 같이 갈 수 있는 섹터 종목이고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아 자체 종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 드릴 내용은 없죠. 필요도 없고 다 내용 아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추이 지켜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예요. 찐바닥에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종목도 그래요. 명신산업도 여기 구간 32,000원 구간에서 추천드렸고, 여기서 좀 많이 추천드렸죠. 32,000원 구간에서. 그리고 이렇게 상승 많이 이쁘게 나와줬는데 여기서 돌발 악재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다. 그래서 추가 조정이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돼 버렸죠. 그래서 그 밑에서 볼 수 있는 구간을 잡아드린 게 28,800원이죠. 여기 구간.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지지가 포착이 됐고 다시 한번 상승을 도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명신산업 같은 경우 찐바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꾸 분할 매수 얘기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는데 여기 24,800원 구간을 설정해 놨죠. 여기에 오면 분할 매수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찐바닥이라고 내가 가정하고 접근하는 것이라면 그래요. 그리고 이 찐바닥이 깨졌을 때는 내가 1,000만원 사서 1,000만원을 샀더라도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1% 손절 10만원 손해 잘라야 됩니다.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맥점이라고 하면 정말 한 번에 매직급 하고 상승을 바라볼 수 있고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것이고, 요렇게 주가가 떠 있을 때는 분할 매수가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000원 구간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때는 이미 떠 있기 때문에 초기 물량만 얘기 드렸고 추가적 매수 의견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물량만 드렸기 때문에 수익이 났더라도 분명히 수익금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산 것들이 아니면 충분한 분할 매수는 항상 습관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차, 2차, 3차라고 보시면, 자 여기 구간이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는 분할 매수 하더라도 초기 물량 30% 정도보단 좀 바닥권에 좀 조정을 충분히 했다라는 가정하에 한 50% 정도 투입할 수 있고, 여기 오면 또 50%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50% 했는데 상승이 많이 갔다. 그리고 여기 저항대를 다시 뚫어 올린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을 지지층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면 추가 50% 늘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분할 매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정고점이 도달했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던 물량의 한 30%, 50%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더 상승이 가는지를 지켜보고, 상승 간다면 남은 물량으로 수익을 지켜본다 라는 관점이 분할 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와 그렇게 좀 맥점 공략, 조정 구간 공략과 이 찐 바닥으로는 바닥 구간의 차이를 좀 두셔야 되는 게 맞고, 분할점 매수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분할 매수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좀 어중간하면 더 소량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점 매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렸고, 자 SK이노베이션 오늘 또 의미 있는 상승 나와줬어요. SK이노베이션은 특히 그래요. 자 보시면 여기 구간대를 여기 미니박스죠. 미니박스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해주는 정말 큰 상승이 나왔고, 수급으로 보셔도 쌍거리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매도했다. 그리고 보시면 단기적으로 지속적 하락이었죠. 하락이었는데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온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 21선과 같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던 거죠. 보시면 이렇게 돌파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항상 저항을 맞았던 거죠. 여기 구간, 그 다음에 21선을 뚫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21선을 돌파하는 나왔죠. 그렇게 되면 자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 돌파됐던 여기 저항대 구간에 여기 닿는다면 243,000원 구간 되겠죠. 여기 금액대에서 지지로 형성되는가를 확인하시면 충분히 또 매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그렇죠.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은 자 여기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가 찐바닥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찐바닥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1차, 2차, 3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상승 가고 방향을 튼다 그러면 여기서 1,000만원 투자할 거다 하면 50% 넣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가 하락한다면 살 수 있는 50% 잔량을 남겨두면 되는 거니까
분할 매수라면 시장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분할 매수가 항상 중요하겠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사시지 마십시오. 지지대와 저항대를 찾아가지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서 이날은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여기 대비. 그러면 이날 이렇게 나눠서 하실 필요 없어요. 많이 빠졌을 때 한번, 좀 저항대 뚫었을 때 한번,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시는 것이지, 그냥 의미 없는 분할 하시지 마시라. 보시면 당장 여기도 저항이 되잖아요. 되면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해서 이게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 하시기보단 차라리 여기 또 돌파되는 걸 보시고, 이평선 20 돌파되는 걸 보시고 하시는 게 늦지 않고, 아니라고 하면 여기 구간을 상승하고 조정이 나올 때 조정 폭에서 매수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맞아요. 홀딩 맞고 좀 지켜보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LG전자입니다. 오늘 LG전자가 좀 이렇게 많이 밀리길래,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한 금액대죠. 보시면 LG전자가 13만 9천원 여기 구간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가 이탈했던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거 LG전자 여기서 하락하면 여기까지도 열어놔야겠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충분히 망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치고 있고, 공매도와 함께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야, 241선 깨는 건 우습고, 정말 과대 낙폭되면 여기 대칭으로 봤을 때 여기 박스만큼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대칭을 비교했을 때 보면 낙폭이 레벨업, 레벨 다운 구간에 나오죠. 여기서 레벨 다운 되면 여기까지 레벨 다운 될 수 있다라고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타이밍에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좀 이렇게 좀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와 줬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지로 끝난 거죠. 그렇게 되면 LG전자는 13만 9천원 정도, 13만 9천2,300원 정도가 맥점이 되겠죠. 맥점이라면 맥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분할 매수 필요 없죠. 말 그대로 100% 하고 손절 라인을 잡고 가시면 된다. 그리고 손절 라인 안 잡으면 12만원까지 빠진다라고 보는 거죠. 보고 나중에 대응하겠어가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정말 손절이 싫고 하겠다 싶으면 여기에서 50%, 여기서 50%를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이렇게 지지대를 찾아서 하는 것이지, 좀 빠졌다고 하고 좀 빠졌다고 하는 게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냥 계좌는 불어난 상태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타격이 심해진다. 그래서 요게 맥점일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보시자고요. 그래서 LG전자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NS텍. 삼성전자 급등하면 같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뭔가 대단한 재료가 있다기보다 그냥 삼성전자 회복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기관은 물량 계속 보유하고 있죠. 여기 금액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한 아직은 좀 매수 적기나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매수 적기로 보였던 금액은 여기였고, 여기 금액대 한번 좀 지켜봤고, 지금 좀 상승 나왔지만 좀 안정적으로 좀 추이를 지켜보고, 여기 지지대를 보지 않고 좀 수급으로 올라온다면 여기 때가 다시 돌파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33,400원을 회복해 주는가가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가 또 엄청나게 저항대로 단기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오더라도, 그 다음 구름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SNS텍은 좀 여기 바닥에서 사신 거 아닌 이상 어중간한 매수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 여기 목표로 33,400원 정도 목표로, 아니면 구름대 정도 33,400원 목표로 보실 수는 있는데, 구름대 저항과 이평선 저항, 그 다음에 그런 게 존재한다 라는 거 보시면서 좀 조심스러울 필요 있어요. 조심스러울 필요 있겠고,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단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 정도 그림 보시면 또 추세 때 적용되는가 한번 체크하시면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SNS 또 관심 있으신 분에 한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볼 바에 소형주가 더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죠,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급이 들어오면 반도체 소부장도 당분간 재미없고 못 갈 것 같았죠. 하지만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 견인되는 거라면 또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이렇게 금액대 설정하시면서 보시면 괜찮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도, 공격적이신 분은 추세대를 보시면 되지만 일단 여기 지지대를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일단 장의 지속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꾸준한 유입이 되는가가 일단 가장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좋은 흐름 기대하면서 지켜보시자고요. 그래서 요즘 그 구독자분들, 애청자분들은 좀 꾸준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래도 좀 방송이 마음에 안 들지언정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좀 가능한 부분에서 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